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든 가성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인데요. 그런데 중국 전기 화물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히 당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전기 화물밴은 마사다밴, 이티밴, 세아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들을 모두 눈 씻고 찾아봐도 파킹 피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중국 전기 화물차에 파킹 피단이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생각 없이 만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생산 원가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피단을 일부러 없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화물차에 파킹 피단이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 전기 화물차에는 유독 피단이 없는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 중국 전기 화물차를 봤을 때 중국차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중국차를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전기 화물차의 실구매 가격을 들어보니 정말 1,000만 원대 이런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호기심? 한번 알아나 볼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 나름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차는 패스라고 했지만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가격에 이 정도 차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기아에 피단이 없다는 부분은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전기 화물차에서 피단이 없는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중국 지형도를 보면 서쪽은 산악지대,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와 맞붙어 있는 중국의 동쪽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들은 동쪽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맥주로 조금 더 친숙해진 칭다오의 도시 전경입니다. 일부만 보긴 하지만 산지가 없는 거의 평지로 보여지고요. 개방도시 상하이를 보더라도 거의 산지가 없는 평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특구 선전 심천이라고 불렀던 경제도시를 보더라도 거의 산악지대가 없는 평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동차들은 이런 대도시나 경기도시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고 운행을 하겠죠. 특히 화물차라면 더 그럴 겁니다. 방금 보신 대로 중국의 경제도시들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덕이 없는 거의 평야, 평지라는 거죠. 경사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고요. 중국의 승용차들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을 해왔지만 화물차의 경우는 중국 자국용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굳이 파킹 피단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산다고 해보죠. 알래스카에서 차를 만들어서 우리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만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굳이 차에 비싼 돈을 들여 에어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날씨가 푹푹 찌는 아프리카에서 차를 생산을 해서 아프리카에서만 차를 탈 거라고 한다면 굳이 자동차에 히터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중국에서 내수용으로만 생각했던 이런 중국 화물차의 평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파킹 피단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 해외 수출로 급하게 선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국내 들어오는 화물 전기차에는 피단이 없다는 이런 황당함을 우리가 겪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전부터 중국 시장에서 승용차는 자금력 있는 국영 기업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표준화되어 있는 옵션이나 기능들을 연구 개발을 해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 중국 승용 전기차의 경우는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기 화물차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내수용으로만 봤기 때문에 중국 현지 시장에 맞춰 제작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신모델의 출시가 승용에 비해 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 전기 화물차에 파킹 피단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덕길도 있고요. 경사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 화물 운수업을 하는 분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남긴 글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텔렉스 벤에서 세아 벤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세요. 이분의 경우는 사이드의 장력을 조금만 조절하면 D단에 놓고 사이드만 올려도 어느 정도 고바이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경험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이드 커버를 떼고 한 10mm 정도 조여졌더니 이 사이드만으로도 웬만한 언덕길에서도 무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경험담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포터나 봉고도 수동의 경우는 사이드를 당기고 고인목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곳에 주차를 할 경우는 그런 고인목을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아니시다면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셔서 사이드의 장력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다마스 라보를 타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에어컨도 안 되고 파워 핸들도 없고 무슨 옵션이라는 걸 찾아보기도 힘든 차였지만 가성비, 차량인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 이유 하나가 웬만한 불편함이 다 용서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국 전기 화물차 방금 말씀드렸던 피단이 없다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운행을 할 때 국산차 대비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다마스나 라보 대비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렴한 실구매가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훌륭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신 분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화물 전기차의 대수는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도 점점 올라가고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진다는 우리나라 경제인데요. 이런 가성비에 눈이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살림이 풍요로워지기 전까지는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사업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저가 차량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중국 전기 화물차가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현재 다니고 벤이라든지 마사다 벤, 이티 벤, 세아 벤을 타시는 분 또는 T4K나 포터, 봉고 전기차 이런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차주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타고 계신 부분에 대한 장점 또는 단점도 말씀을 해주시면 인터뷰를 꼭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얼굴이 나온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은 음성만 하셔도 되고요. 음성도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메모를 해서 대신 전달을 해드려도 되니까요. 앞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현재 화물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찾아뵙고 인터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